리한나의 다이아몬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퍼퓸, 그리고 비욘세의 프리티 허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명곡을 만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아. 지난 2016년 시아를 둘러싼 괴소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괴소문, 루머는 바로 비욘세 시아 납치설. 에? 말이 됩니까? 비욘세가 미쳤다고 누굴 납치합니까? 이 모든 의혹은 지난 2015년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한 시아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독방에 갇혀 작곡만 했어요. 가끔씩 비욘세가 와서 곡을 검토하고 돌아갔죠. 이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자 브라질의 한 누리꾼 수사대는 비욘세가 혹시 시아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작업하느라 밖에도 안 나오고 나는 작곡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정도 가지고 납치했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한 SNS 이용자는 비욘세가 시아를 납치했다는 증거로 시아의 SNS 글까지 제시합니다. 봅시다. Hope everyone like pancakes. 앞 글자만 따면? 헬프? 네. 근데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어색하지 않아? 그럼 괜히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납치했네. 납치했어. 그래요? 왜냐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 이 정도면은 정말 혹할 텐데 우리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또 있어? 또 있어? 어떻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가 지난 2016년 7월에 올린 한 게시글의 앞 글자를 모두 모으면 어머. 비욘세가 나를 납치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비욘세 kidnapped me. 어머 저거는 근데 진짜네. 아니 근데 everything you own, nice cat eats가 무슨 말이야?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의 열거죠. 납치했네. 제가 충격적인 증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야 이거 이상하다. 또 있습니다. 시아의 트레이드마크인 얼굴을 뒤덮은 칼 단발머리. 이 헤어스타일을 한 이유는 비욘세에게 폭행을 당해 생긴 멍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저걸 헤어스타일로 보기에도 점도껏 가려야지. 이건 아예 멍이니까 뭔가 완전히 아예 안 보이게 한 거야. 이후에 브라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시아 납치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시아 납치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샵 세이브 시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저봐. FBI의 SNS 계정으로 시아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유독 브라질 팬들만 난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사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팬들은 비욘세가 납치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 믿는 바보 있음? 여기 있어요. 여기. 이라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순간 혹하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전 이거 납치해서 어디다가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당사자들의 반응이. 2017년에 가수 케이티 페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시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Can you tell the Brazilian people that I am not in Beyonce's basement? 본인이 아니라고 했네. She's in my basement. 잘못 고린 것 같아, 잘못 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갱어야? 이거 웃는 게 어색해요. 케이티 페리도 매수가 된 거죠. 시아 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전현무 씨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N 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 처음 방영된 미국 드라마 루머의 루머는요. 10대 소녀 해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 남은 사람들이 해나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G포털 사이트 내 2017년 올해 검색어 TV 드라마 부문에서 2위에 오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시즌2, 시즌3까지 연이어 제작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목부터 루머의 루머인 이 드라마가 방영 이후 끔찍한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루머의 루머 방영 이후 미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무려 3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살률이 증가했다고요? 그렇죠. 와, 이거 너무 무서운 루머다. 2019년 4월 미국 국립어린이병원의 자살예방연구센터장 제프 브릿지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드라마 루머의 루머가 처음 방영된 2017년 3월 이후 9개월간 10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 자살 건수가 급증. 특히 드라마 방영 한 달 뒤인 4월
미국에서만 무려 190명의 청소년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진짜 사실이라면 좀 끔찍하네요. 이게 일명 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발생이 된 건가요? 아니 근데 드라마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연구를 진행한 브리치 박사에 따르면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해나가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이면서도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드라마에서 매 시즌 1화 본편 방영 전에 시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이나 주변에 긴급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드라마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해달라라는 경고 문구가 등장합니다. 네. 드라마 제작진들도 실제로 이런 걱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자살률 급증과 드라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N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는요. 의학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해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뭐 노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특종을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늘 당신을 아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2019년 5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동 사건.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저 문이 진작에 닫혀가지고 못 열었던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인 거죠. 네. 그런데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의 자취생들은 또다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자취 중인 한 여성이 올린 실제 경험담 때문이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요. 새벽에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포에 떨었고 아침이 돼서야 겨우 나가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도어락이 불에 그을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달린 SNS 이용자들의 댓글로 더 공포스러운 소문이 퍼졌는데요. 저희 집이 열쇠 가게를 하는데 디지털 도어락은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대요. 이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정말 루머가 돌만해요. 그러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디지털 도어락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서 1분 동안 가열해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자,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돼서요. 실내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도어락의 내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해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대신에 외부에 있는 도어락의 외기 표면은 100도의 온도에 노출돼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감지라는 거지 그렇죠. 밖은 전혀 아닙니다. 내부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전국의 자취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도어락 루머. 갈수록 흉흉해지는 세상이 낳은 그의 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안전은 필수, 단속, 또 단속하세요. 2002년 17살의 나이에 1집 앨범 렛고로 혜성같이 등장. 스케이터 보이, 마이 해피 엔딩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팝펑크의 여왕으로 등극한 에이브릴 라빈. 그런데 2018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그녀가 오랫동안 자신을 둘러싼 루머를 두고 분노했습니다. Yeah, some people think that I'm not the real me, which is so weird. Like, why would they even think that? 진짜? 2011년경 한 브라질 네티즌에 의해 제기된 뒤 무려 8년 동안 에이브릴 라빈을 괴롭힌 이 루머. 에이브릴 라빈은 이미 죽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도플갱어다. 자, 루머에 따르면 2003년경 그녀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스케줄이 많아지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과 똑 닮은 멜리사라는 여성을 알게 됐고 종종 멜리사를 자신의 대역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2003년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큰 슬픔에 빠진 진짜 에이브릴 라빈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루머인 겁니다. 루머가 한두 개가 아니군요. 네. 너무 근거들을 많이 대고 있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에이브릴 라빈이 가짜라는 증거 사진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봅시다. 증거가 있어요? 이게 왜? 손등에 글씨. 멜리사. 본인은 에이브릴 라빈이 아닌
멜리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본 겁니다. 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네. 자, 제2의 지문이라는 귀입니다. 귀는 뭐죠? 저 모양이에요. 저렇게 귀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넓어지긴 했네. 자, 이후에 그녀의 오랜 팬들은 루머가 아닌 진실이라 믿으며 에이브릴 라빈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헐. 멜리사는 진실을 밝혀라! 라는 원성이 자자했고요. 그리고 2015년 이후 에이브릴 라빈이 라인병 투병 때문에 활동이 더 뜸해지자 그녀의 사망설이 더욱 급격히 퍼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2018년 에이브릴 라빈 본인이 직접 자신의 가짜설을 해명했던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당사자는 네, 저거 네. 되게 기분 나쁘겠다. 불쾌하죠. 자, 본인이 있는데 죽었다 그러고 뭐. 자, 재미삼아 퍼뜨리는 루머가 누군가에겐 마음의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 음악 팬들 사이에서 떠도는 또 다른 루머. 너 그거 알아? 니키 미나스가 사실은 제이지래. 성별이 다른데 무슨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자, 둘의 사진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힙합계 제왕 제이지와 퀸 오브 랩 니키 미나즈가 동일 인물이라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키 미나즈가 사실은 제이지의 대역이라는 겁니다. 이 루머가 퍼진 이유는 바로 목소리 때문인데요. Till you jot it down, I bring you through the ghetto without riding round, hiding down, ducking strays from frustrated. Don't worry about me and who I fire. I get what I desire. 방금 들으신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노래를 부른 겁니다. 다시 들려드리면요. 요거는 2001년에 제이지가 발표했던 레니게이드라는 곡이고요. 자, 이건 니키 미나즈가 2010년도에 발표한 노래 Moment for Life를 느리게 지성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되게 비슷하네. 그러니까 톤이 비슷해요, 음색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니키 미나즈의 곡을 느리게 재생하면 제이지의 목소리와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이 들립니다. 자, 이 소문을 믿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뮤지션뿐 아니라 주류 사업, 패션 등 사업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둔 제이지가 또 다른 사업의 일정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여성처럼 변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니키 미나즈를 대역으로 세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랬다 치는데 그걸 왜 했지? 자신의 또 하나의 어떤 성공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추측인 거죠. 그렇죠. 지난 2009년 중국 장강의 중상류에 위치한 샨샤댐이 완공됐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2.3km에 높이는 185m. 대박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물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운 담수를 보관 중인 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자, 그런데 지난 7월 SNS에 퍼진 한 장의 사진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휘었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살짝 뭔가 뒤틀려 있죠? 휘었잖아, 저기 위에. 중국의 경제학자인 렁산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일직선이었던 댐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굴곡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 불안하겠다. 이 거대한 산샤댐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대재앙 그 자체. 대재앙이지. 무려 4억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래, 다 잠기겠죠. 그래서 산샤댐 붕괴 전조 현상에 대한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자 중국 누리꾼들은요. 댐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빨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며 공포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공포에 사람들을 빠뜨린 건 산샤댐은 변형된 게 맞습니다. 산샤댐을 관리하는 C그룹에서 댐의 변형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정말? 이거 뭐 루머가 아니네. 그 뒤 C그룹은 긴급 공지와 함께 댐 주변 관광객을 차단하고 영업 정지까지 내렸는데요. 뭐야? 이게 루머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보도된 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산샤댐 건설에 직접 참여한 수리공학자 천우 춘이 중국 관영방송에 출연해 산샤댐은 2,600여 곳에 미세 감지 센서를 설치했고요. 24시간 점검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즉 현재 산샤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C그룹에서 그 공지한 건 뭐예요?
C그룹에 따르면 댐이 변형된 건 맞지만 댐의 탄성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영업 정지도 홍수기를 대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뭐가 변화는 있지만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딩도 가만히 굳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람에 약간 흔들리게 설계하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해명인 거죠. 근데 뭐 루머도 루머인데 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진 않네요. 어쨌든 변형은 된 거니까. 자, 일각에서는 산샤댐 붕괴 전조 현상 루머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 안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안전 진단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 규모 7.0의 강진으로 무려 30여만 명이 사망한 대참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의 충격적인 주장. 아이티 대지진은 미국이 기후를 조작해서 발생한 겁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오랜 숙적 관계인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들의 전자기파 무기를 시험하려고 아이티에서 먼저 가동한 거라는데요. 그가 말하는 전자기파 무기의 정체는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대규모 안테나 장치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 하프입니다. 자, 이 하프는 1980년 한 석유 회사의 버나드 이스트런드 박사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개발한 장치인데요. 과거 미국 정부가 이 하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작스레 미국 정부와 손을 떼고 충격적인 폭로를 한 버나드 박사. 미국은 하프를 이용해서 지구의 기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도한 양의 고주파를 쏘아 올리면 전리층 일부분이 들어 올려져서 일시적으로 오존층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데 이 구멍이 메워지는 도중에 홍수, 번개, 폭풍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머와 함께 떠돈 소문은 미 국방부가 하프를 주관한 뒤부터는 무려 2억 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이는 유전 발견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수십 배가 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의 충격적인 주장. IT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 하프 데이터의 자료 일부가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미국 정부는요. 짧은 시간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 조작설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후 조작 논란, 그리고 하프. 과연 당신의 생각은?